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재정 위기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 질문 순서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서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자료를 전부 내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근본적인 저기는 똑같습니다.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제부 마리나 건설에 있어서 일반 어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기능 피셔리나로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누차 제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매우 다행이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시고 실현해 주신 김문수 지사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GTX 관련 사업에서 간략하게 우리 김문수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바란대로. GTX 사업 임기 내 착공 약속 그렇게 하셨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임기 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착공하시겠다는 최선을 약속.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임기가 내년 6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착공하실 수 있겠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약속을 하신 건 맞죠? 그 국가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만. 지사께서 약속하신 건 맞죠?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예, 저는 하여튼 이 약속을 자리에서, 지키기 최선을 다하고 잘 될 수 자리에서 있을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하시겠다 그러면 내년 6월 30날도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GTX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동탄수서구간은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저기 임기 내 약속 못 지키시는 거죠? 착공 약속.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GTX의 동탄수서구간 그러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 착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공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주장하던 보시는 것은 겁니까? 3개 노선 ABC 3개 노선은 동시 착공이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은 A 노선의 일부 구간만 지금 착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본인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혹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업비요. 사업비는 돈요. 아시다시피 민자 50, 나머지 국비가 또 들어가고요. 국가에서 돈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지역 개발 예산 동탄처럼 저런 게 있고, 알겠습니다. 시와 또 각 도 부담이 이렇게 나눠져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부담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도에서 그 부담할 수 있냐고요? 우리 도 부담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지금 할 수 있어요? 내년도 본 예산에 그 책정돼 있습니까? 우리 내년도에는 도 부담이 직접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는 언제부터 돈이 들어갑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국가철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할 때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로정신대 우리 조례를 아직도 지키고 계시지 않죠? 예, 저희들이 못 지키고 있습니다. 예, 조례의 기능이 뭐죠? 돈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조례입니까?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있어요? 예,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문제 있는 거 언제 하셨어요? 통과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저는. 예.
그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통과되고 나니까 조례가 문제 있었다. 예, 통과해서 시행 과정에서 제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아시는 것처럼 근로정신대에 대한 조례를 지킬 경우에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존경하는 때문에 지사님, 지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 조례는 이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이 뽑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돈은 엄밀한 의미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주라는 돈은 도민들이 호주머니 돈 털어서 모아가지고 대신 지사께 이 할머니들에게 좀 주세요 한 돈이에요. 그렇죠? 근로정신대에 대한 그렇죠. 일부 근데 몰 아니, 이해로부터 그건 나중에 이 조례가 얘기를 잘못 하고요.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돈을 지사께서 계속 가지고 안 주면은 돈 떼먹는 거예요. 그죠? 조례로 이미 주기로 돼 있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돈 안 주는 거 왜 안 줍니까? 근로정신대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당시에 여보세요. 네. 지사님 문제가 있으면 진즉에 제의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민들에게 이 조례 잘못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제가 집행 못한 거 그건 사과했어요? 재정 형편이 허락하면 그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에는 우선 관계나 또 재정이 국가 얼마나 책임이지 들어가죠? 그것이 국가 책임이지 지방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돈의 액수가 그것만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여러 피해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질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자의적으로 지사께서 지극히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못하겠다. 차라리 도의원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법 고치세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죠. 조례는 법 아닙니까? 조례인데 위안부 조례하고 부분은 저희들이 법하고 하고 어떤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정신대 부분에 질문드리는 대해서는 요지는 조례를 왜 안 지키느냐? 조례가 잘못됐다 그러면 도의원 하시면서 조례 바꾸세요. 아니면 개정 조례안을 내시던가. 왜 그렇게 비겁하게 저기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영상 자료를 두 개는 그냥 지나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고 얘기할 그런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건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금 시에서는 우리 지사께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얘기를 하시는데 남성 피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시급성과 중요도라는 그런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위안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신대는 위안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위안부 물어봤습니까? 위안부는 시급성 그러니까 인정하지만 정신대는 논점을 잡아서 정신대는 답변을 합병이나 해주세요. 징용으로 갔던 보다는 순서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성과 어린이 등의 약자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게 맞죠, 예산들은. 그리고 정책 수립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재 지사께서는 그런 이 교과서적이고 공학적인 형평성만을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못하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이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 가 맞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정책을 실현하실 때. 여러 할 가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죠.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글로 조금 저 말씀도 들으시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안 제가 들으시든지. 묻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근로정신대의 당위성은 이미 지사하고 저하고 논의할 상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럼 국가에 얘기를 하세요. 일제시대 때 국권을 상실한 시대 때 여보세요.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에서 왜 그거 제의 요구 안 했습니까? 그런 조례를? 국가는 그것이 국가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신대를 우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도 몇천 명이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국가의 몇만 명의 공무원들도 그거 모르고 그리고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그걸 아셨습니까? 예, 제가 하여튼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업무 태만이고 정말 그걸 늦게 알았다고 그러면은 근무 안 하신 거죠. 능력이 부족한 거죠. 능력 부족한 도지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100% 다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못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원 얘기하셨는데 재원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 연세 지금 다 80대 중후반들이십니다. 35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 사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각박하고 인색하게 행정을 펴신다고 그러면 어느 도민께서 지사가 정말 무한돌봄, 우리 도민들을 무한돌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조금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은 첫째는 그럼 국가가 그것만 해야 얘기하세요. 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하셨죠? 왜 돈이 없는지 얘기해 보세요.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건 그쪽 상황이죠. 광주밖에 없지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라남도도 있고요. 서울도 서울시도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에 할지 이미 뭐 예산 지금 다 안 하고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예? 서울도 아마 서울시도 하고요. 네. 광주도 하고 전라남도 하고 지금 하는 서울시는 데는 광주, 내년부터 광역시 한 하는데 군데나 예산 하고 있습니다.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이시고 지극히 편협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특히 이 일제 시대 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제가 이후로 질문드릴 현대사 부분 질문할 때 함께 나올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정말 바다에 요트 띄우고 하늘에 비행기 띄우는 데는 그런 전시성 행사에는 수십억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말 비극의 우리 한국사 피토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리고 여생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돈 30만 원씩 매월 준다는데 그게 국가의 사무니 지방 사무니 그게 형평성이 맞니 돈이 있니 없니 이러는 김문수 지사 국가 경영 하실 수 있다고 전 자격 안 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지사께서 생각을 좀 고쳐 드시고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돈 30만 원 이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조족지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생활비입니다. 전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든 안 하든 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의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현대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9일 이 자리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사께 역사관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촉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그 답을 경기도 현대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최진기 선생이라고 그분께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 답을 주신 것 같아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그 3번이죠.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역사가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1980년 5월 17일 날 뭐 했죠? 우리나라 전라남도 광주에 여러분 뭐예요? 공수부대가 들어갔습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자, 역사가 맨 처음에 나온 역사가 누구 있었습니까? 대머리 가지고 통장 29만 원밖에 없는 새끼 누구죠?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란 역사가를 만났을 때 이건 뭐였어요? 폭동이었죠. 그죠? 역사적 사실이 이 역사가를 만나서 의미를 가졌어요. 뭐? 폭동이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 다음 누굴 만났습니까? 노태우를 만났죠. 그때 뭐가 됐어요? 광주 사태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삼위를 만납니다. 이때 뭐가 됐겠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대중의 오빠를 만났습니다. 뭐가 될까요? 광주 혁명이 되었죠. 이해되겠죠?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역사적 사실은 역사는 변하지 않아. 무슨 주의? 실증주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하는 거야. 무슨 해석가. 여러분 일제시대라는 여러분 피 맺힌 우리의 역사가 더 봐요. 피 맺힌 역사라고 내가 말했죠. 이 순간 여러분 나는 일제시대에다 뭘 부여하는 거야? 역사적 의미. 우린 역사라는 건 뭐예요? 고난의 시대였고요. 일제시대는 착취당하고 수탈당했던 시대예요. 근데 요새는 새로운 역사가들이 등장했죠. 일본 덕분에 발전했어. 아이고 감사하자 일본.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오는 뭐라 그러죠? 최근 나오는 이 친구들 뭐예요? 신자유주의적이고 뭐라 그러는 거죠? 이 친구들? 뉴라이트라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내가 또 신문보다 또 흥분을 했어요. 내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으아! 식민지 분단 전쟁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텐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다가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김문수 경기도지사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맞죠? 제가 역사가가 역사한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일제시대에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죠. 일제시대라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근대화시켜줬고, 그죠?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역사적 발전을 이뤘고, 합리화될 수 있었던 시대다. 일제시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 고마워요. 저런 댄전했을까? 일본처럼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기자가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사과하고 이걸 전부 내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육을 하니까 이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렸는데 엊그저께까지 동영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엊그저께 다운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왜곡된 기사라고 했지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 현대사를 공무원 교재로 만든 것을 보니까 왜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한 번씩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4번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경기도 현대사의 한국 현대사를 집필한 이영훈 씨의 프로필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친일 사학자이고 위안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나중에는 사과까지 했죠.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공무원 교재 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쫓겨났죠. 조갑재 씨하고 같이. 이런 분이 쓴 이 공무원 경기도 현대사 수정됐죠. 이 부분이 수정된 거 이거 아니, 잘못된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전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려주세요. 이제 빨리. 우리 지사께서 뭘 오래 하시는데 교재 전체 한국 현대사 교재 중에 많은 부분 수정됐죠. 일부 수정된 게 있습니다. 일부 수정됐죠. 영상 자료 5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물론이죠. 이거 이영훈 씨 주장입니다. 혹시 이거 수정했다는 추가 비용 얼마나 됐어요? 비용이 특별히 더 들어간 건 없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여튼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 교재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했겠죠. 그러면 그 전 현대사를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 실시했죠. 그런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그러면 그 전에 잘못된 교재를 사용했던 공무원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법도 고치면 그 전에 그렇죠. 다 잘못 적용된 그렇게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신 것은 하여튼 무리라고. 그 전에 잘못된 교재로 사용한 공무원들 분명히 잘못된 거죠. 교과서를 개정하면 개정하기 전에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다 수정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본인 판단이. 중단할 생각 없으신 거죠? 이 교육 중단할 계속 생각 하고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잘 하십시오. 저는 계속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아마 양심적인 우리 도민들도 계속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직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그건 뭐 아주 공인된 사실. 영상 자료 6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저쪽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분은 독립운동한 거 맞고요. 그러나 분명히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한 건국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모부투 세세 세코니 굉장히 이름을 대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30년씩 집권하면서 민주주의 다 훼손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의거를 일으켜서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그런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난 것이 그 사람 덕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했고 현명했고 민주화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정적을 살해하고 그렇게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그리고 한국 동란 중에 개헌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개헌한 사람을 갑자기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겠다는 뜻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 세워야 된다고 지금도 확고하신 거죠? 예. 다음 동영상 7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이렇게 1951년에 민주주의를 좀 크게 완전히 해주세요. 유린한 개헌, 그 다음에 또 4.4 5.18 개헌, 그리고 그 이후에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4.19로 쭉 이어지는 그런 행적, 그리고 양민 학살에 본인은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관여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좌우익의 싸움에서 좌익이 득세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100년 뒤, 200년 뒤 우리가 한 발언이 어떻게 기록될까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한 분의 동상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정말 엄청난 공을 세우셨더라도 그분의 전체 행적을 보고서 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피해자 유족들이 또 피해자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011년에 이르러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국가가 됐는지 저는 정말 아연할 정도입니다. 예. 우리 지사께서는 지사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 정확히 대한민국 계실 국회 겁니다. 국회 본관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 예.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경기도 현대사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겠죠? 그게 말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이 지금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알겠습니다. 국회 그러면 영상 자료 본관 홀에 제일 중앙에 이승만 예. 대통령 동상이 서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입니다. 왜 부정합니까? 저기 지사님 정확히 제 질문의 의도를 들으세요. 이해를 하세요. 아니 질문 이 영상을 보여주시는 게 의원님은 이 영상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영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사께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경기도 현대사가 경기도 현대사에 나오는 한국 현대사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영상 자료 그 헌법 전문을 좀 주세요. 아마 11번 될 겁니다. 현재 이 경기도 현대사 읽어 보셨죠? 한국 현대사
이영훈 씨가 쓴 거 읽어보셨죠, 지사? 물론 예. 거기에 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의원님은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의원님은 며칠이라고 여보세요.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라고 해서 1948년 8월 15일은 죄송하지만은 의원님께 건국일이 아니고요. 정부 대한민국 수립일로 돼 헌법,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그다음에 48년 8월 제가 15일 안 세워졌으면 언제 세워졌습니까?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럼 언제 세워? 국가가 저 언제 헌법 세워졌습니까?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헌법 대한민국 보세요.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가 임시정부의 법통. 법통이라는 것하고 그걸 우리나라는 구별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분 글에 의하면 영상 자료 다시 뒤로 가셔서 죄송합니다. 10번 한번 좀 들어가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참 아주 교묘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4.19 민주혁명하고 5.16 군사반란 176쪽에 있습니다를 내면적으로는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4.19 혁명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뭐 내면적인지 외면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5.16 혁명은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은 5.16을 군사 혁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 내면적으로 갔다. 저는 이게 바로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로부터 받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4.19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4.19 혁명을 통해서 현재 우리 이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전문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그런 글이 한국 현대사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이 한국 현대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자료 12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시려면요, 제가 도지사 된 다음에 도의원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헌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여기서 지금 헌법을 논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 그럼 동영상 헌법을 논하셨잖아요. 12번째 5.16 이후의 헌법 개정은 전부 우리 헌법이 아닙니까? 박정희의 꿈과 혁명편이 있습니다. 박정희 이영훈 시대 때 교수. 이루어졌던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아닙니까? 이영훈 씨가 쓴 박정희의 꿈과 혁명에 나오는 박정희의 친일 행각 동의하십니까? 만주 공관학교 출신이고 뭐 일본 소위였고 이런 내용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관계를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영훈 씨가 쓴 글에 의하면 박정희가 남로당 핵심 간부, 당 군사부 부책임자였다. 사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분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혁명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군사 정변이라고 명백하게 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해놨습니다. 저기에 박정희 꿈과 혁명 그 뒤에 제가 이 5.16 정변이 아니고 군사 혁명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정당성이 없는 거 맞죠? 어쨌든 군사 5.16은 군사 정변으로서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우리나라의 거죠. 그 자체는 헌법적 정당성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현대사에서 5.16의 정당성을 아까 얘기한 대로 4.19와 내면적으로 같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5.16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혁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정당성이 아니라 그 박정희의 꿈과 혁명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같은 과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16은 165쪽에서는 군사 정변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209쪽에 가서는 군사혁명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자료 13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후에 박정희는 혁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네, 동의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 5.16은 성공한 혁명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그 동의 못 하시겠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정변이라고 했다 나중에 박정희 가서 대통령의 업적이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를 했다. 기여했죠. 예. 근데 저분은 그렇잖아요.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거 그렇게 자세히 좀 단편적으로 더 읽어보세요. 날 한 꼬리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한 역사를 꼬리가 아니고 보시면 여러 안 군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다 의원님께서 제시를 주장하시는 건 못해서 뭐니? 그렇죠. 이승만을 부정하고 박정희를 부정하고 뭘 긍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뭘 긍정하십니까? 저 이승만 대통령 부정한 적 없고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헌법을 부정한 적 만들었지. 없습니다. 누가 헌법을 그런데, 만들었습니까? 하여튼 그건 지사님 주장이시고요. 지금 아니 이 이 자리에서는 책에 어떤 써놨는데 주장 다 자꾸 할 수 그건 안 있습니다. 보시고 대한민국 헌법을 이승만 대통령 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14번 영상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니, 여기서 제가 하나만- 우리 이영훈 씨가 예. 정말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17쪽 하단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성의 사회체제를 때려 부수지 않고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을 벌하는 개량적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다. 우리 남한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친일파를 척결한 북한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혁명적으로 때려 부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북한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영훈 씨는 5.16을 혁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논리의 연관성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일제청산에 있어서는 개량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나 5.16 혁명 이후에는 혁명적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럽니다. 혁명이 뭡니까? 개량과 혁명의 차이 잘 아시죠? 결국은 이영훈 씨는 정말 제가 여기서 친일 사학자일 수밖에 없다는, 친일 경제학자일 친일 사학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제 잔재를 계승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가 5.16 혁명에 가서는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정말 우리 왜곡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근대화에 공헌한 게 사실입니까? 친일파라는 개념 규정이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반민족 행위 진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보시면 20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이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20가지 그분들이 기여했냐고요? 그렇게 20몇 가지 중에 그분들 자의적으로 모두 친일파라고 확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법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법에 친일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대화에 공헌했습니까? 누가요? 그 일제 친일파라고 하는 분들. 친일파는 근대화에 공헌을 못했기 공헌했냐고요?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공헌 안 했습니까? 누가요? 친일파가 우리 뭐가 친일파라는 개념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다른데 이 아니,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좋아요. 그러면 지사가 생각하시는 그 친일파가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좋아요. 그럼 틀리다고 합시다. 네. 지사가 생각하는 친일파가 우리 조국 근대화에 기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알겠습니다. 이 일제 친일파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들은 이미 처벌을 했죠?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한 거 맞죠? 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처벌이 되다 기여는 조국 고사하고 근대화에 기여 안 했죠? 범죄자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 아니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에 기여했느냐고요. 근대화의 기여는 고사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1948년에 예, 이미 됐습니다. 처벌을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에 기여 안 한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의 그 역사인식과 저희 역사인식이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자꾸 확대하시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일본을 일제 시대 때 피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역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제 이 시대 때 부역한 사람들이 친일파입니다. 부역이 무엇이 부역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냥 자꾸 학문적 그래요. 예, 그래요. 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 동의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이영훈 씨는 일관되게 정말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게 다행이다. 우리 근대와 우리 대한민국 번영에 일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잘못된 시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우리 지사께서 일제 진일파가 조국 근대화에 기여 안 했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현대사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이영훈 씨의 모순된 역사관, 정말 일제를 우리가 식민지 잔재를 척결하지 않고 개량적으로 받아들이고 타협했다. 그래서 발전이 됐다라는 이런 논리, 정말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를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 한국 현대사의 일관된 기조는 개량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으로 기존 체제를 때려 부순 북한은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런데도 갑자기 5.16에 와서는 혁명적으로 모든 걸 바꿨기 때문에 산업화가 또 이루어졌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최진기 선생이 얘기한 대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같은 이런 사회체제 변혁, 변화, 혁명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게 볼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책을 지금 현재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현대사 책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미선이 효선이 쪽 부분 영상자료 17번입니다. 아마 이거는 기존의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교통사고였다 그렇게 주장하셨죠? 물론입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도로에서 난 사고는 모든 사고는 교통사고입니다. 그 원인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현장에 가보시면은 길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그 길에서 장갑차 아니, 훈련한다는 사고가 것 난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요. 그 사고를 통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단순하게 여중생 2명 죽은 교통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거리로 촛불 시위 뛰쳐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다른 원인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역사 기술이면은 그 원인,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그 교통사고로부터 그런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지 그 판단인데 이영훈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미제 압제 한가하도록 선동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놀아났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죠. 정치인이란 말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분명히 그랬죠. 이 사고 민족주의 감정이 정치적으로 오용된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미선이 효선이 사건은 소파의 문제거든요. 그 소파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정말 미군들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은 거죠. 결국은 미선이 효선이 사건 이 군인들도 무지 받았습니다. 이분들 무지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그렇게 미군들이 이렇게 양민들에게 여러 저기를 해도 용인되는 이런 그 사회적 구조에 대한 저항이고 항거고 분노였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 4대강 사업, 부산급식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딱 하나 우리 김문수 지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근로정신대 돈 빨리 주십시오. 도민들은 이미 주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그 뭐 한 일주일 업무 추진비도 안 됩니다. 이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일사관에 입각한 이런 현대사 교육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